새벽 4시 13분, 휴대전화의 재난 문자보다 먼저 기업 본사 외벽의 초대형 전광판이 깨어났다. 검은 화면 위에 흰 글자 한 줄이 떠올랐다. 회장 강무원, 자택에서 심정지. 도시의 빛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 한 줄은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번졌다.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잠겨있던 영상이 자동 재생되었다. 빈 회의실, 회장 혼자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한 채 낮고 차분한 목소리. 이 영상이 공개되었다면 나는 회사의 운명을 스스로에게서 떼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문장과 동시에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가 뒤집혔다. 누구도 그가 죽었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장은 망설임 없이 반응했다. 시가총액은 개장 전 시간 외에서 이미 사라지고 있었고 직원들의 메신저에는 하나의 루머가 계단처럼 올라갔다. 그가 모든 지분을 공익재단에 넘겼다. 많은 사람에게 강무원은 권력 자체였다. 5개의 주력 계열사를 손에 쥔 서강그룹의 창업주. 회의실의 온도를 시선 하나로 바꾸는 인물. 그를 중심으로 숫자들이 방향을 정했고 계약들이 체결되었고 사람들의 인생이 접혔다 펴졌다. 그런 남자의 몰락이라는 말은 현실감이 없었다. 그러나 영상이 재생된 순간부터 서강그룹은 더 이상 하나의 몸체가 아니었다. 지분을 묶던 힘줄이 하나씩 끊겼고 이사회는 급히 소집되었으며 상속과 승계의 서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는 공포가 그룹 전체를 덮었다. 영상을 끝까지 본 이는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공익재단과 전량기부라는 키워드에 사로잡혔다. 마지막 30초에 담긴 메시지를 들은 사람만이 있었다. 3개의 열쇠가 있다. 이 열쇠는 서로를 향하지 않으면 어떤 문도 열지 못한다. 첫 번째 열쇠는 장남에게 있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림자였던 그는 금융공학을 공부했고 숫자를 감정처럼 썼다. 두 번째 열쇠는 오랫동안 회장을 보좌해 온 재무총괄에게 있었다. 깊은 주름과 말수가 적은 손, 경영진이 바뀌어도 자리를 지켰던 생존자. 세 번째 열쇠는 예상 밖이었다. 회장의 전용차를 15년간 운전해 온 기사에게 맡겨져 있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못했다. 영상은 단정히 말한다. 세 사람이 함께 열면 계열사 분할의 순서가 바뀌고 숨긴 장부가 바다 위로 떠오른다. 그 장부가 떠오르면 나는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다. 그날 오전 아들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열쇠를 들고 이사회에 나가 재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사장은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서류의 경계선에는 촘촘한 조건부가 달려 있었다. 재단은 회장이 매칭해둔 사회환원 프로그램을 우선 검토해야 했고 그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어떤 지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환원과 검토 사이의 시간은 길고 미끄러웠다. 재무총괄은 그 틈을 보았다. 그는 파생 상품을 연쇄적으로 건드려 그룹의 주가를 더 빠르게 미끄러뜨렸다. 외부의 공격이 내부의 불안과 꼬리 물기를 시작했다. 기사에게 맡겨진 세 번째 열쇠는 여전히 그의 작은 금고 속에 있었다. 그는 금고를 열어보지 않았다. 매일 아침 차량의 문을 열던 손은 낯선 냉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질 때 두 번째 영상이 떠올랐다. 병원 응급실의 흰 조명 아래 의무기록의 일부분과 함께 공개된 짧은 문장. 강무원, 심정지 상태서 소생, 중환자실 입원. 시장은 뒤집혔다.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순간 권력자의 몰락이라는 제목이 페이크처럼 보였다. 그러나 반전은 여기서 시작이었다. 깨어난 회장이 병실로 보낸 첫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열쇠를 합쳐라. 장남은 재무총괄을 찾아갔고 재무총괄은 기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 방에 모였다. 금속성의 작은 조각 3개가 맞물리는 순간 탁자 위에 태블릿이 활성화되었다. 화면에는 회사의 뿌리가 자라난 과거의 도면과 비밀 계좌의 흐름, 납품업체의 가명, 재단의 씨앗돈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한 페이지가 더 있었다. 창업 직전, 진천 화재, 14명 사망, 보상 완료 표기, 실제 보상 집행 내역 없음. 그 장부를 본 순간
권력은 한 인간의 손에서 사회의 심판대로 옮겨 앉았다. 재무총괄의 목젖이 작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이 페이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는 준비된 버튼을 눌렀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15분 뒤에 시작되었다. 회장의 병실로 향하던 변호사들은 방향을 바꿔 대검찰청으로 갔다. 언론은 장부의 일부 페이지를 받아 기사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서강그룹, 창업 전 아파트 화재와 유착 의혹, 수십 년을 쌓아 올린 이미지가 한 줄의 캡션 아래에서 무너졌다. 사람들은 공익재단 기부보다 화재와 유착에 귀를 기울였다. 몰락은 숫자보다 더 큰 단어의 속도였다. 저녁이 되자 또 다른 주체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서강공익재단의 실질 운영을 맡아온 상임이사, 오래된 사진 속에서 회장의 곁을 지키던 첫 번째 아내였다. 기록상 오래전에 해외로 떠났고 언론 앞에 서 본 적이 없는 인물. 그녀는 변호인단을 대동하지 않았다. 재단 회의실의 마이크는 그녀의 호흡까지 담았다. 그녀는 단정한 목소리로 성명을 읽었다. 재단은 창업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독립감사를 요청한다. 동시에 회장과 직계 가족이 보유한 의결권 신탁을 일시 정지한다. 그 순간 강무원의 힘은 법적으로 꺼졌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문서 위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둘째 날 새벽, 기사에게 맡겨진 열쇠가 진짜 의미를 드러냈다. 그는 금고의 바닥을 드러내어 숨은 칸을 열었다.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있었다. 편지는 짧았다. 나를 운전했던 당신만이 내 숨을 들여다봤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보내달라. 기사는 차고지에 박스를 뒤져 오래된 우편 번호록을 꺼냈다. 진천 화재의 피해자 명단 중 유일하게 아직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이예지. 그는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도시는 이른 아침의 안개 속에서 방향을 감추고 있었고 메모리 카드는 손바닥에서 작은 체온을 번졌다. 동시에 재무총괄은 또 다른 버튼을 눌렀다. 그룹의 현금 흐름을 쥐고 있던 금융자회사에 긴급 결제 요청이 쏟아졌다. 콜옵션, 수압, 대체 담보, 복잡하게 얽힌 파생 상품의 동시 만기가 하룻밤 사이에 앞당겨졌다. 의도였던지 의도치 않았던지 유동성은 급속하게 마르고 있었다. 대출기관들은 담보 인정 비율을 재조정했고 석유화 계열사와 물류 계열사에 걸린 담보권이 하나씩 실행되었다. 강무원은 병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종이에 사인을 했다. 분할 매각 협상 요청.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는 이미 다른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 의자에 앉은 사람은 첫 번째 아내였다. 해외의 재무적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서강그룹의 주력 자산을 담보권자로서 우선 협상권을 확보해 둔 상태였다. 그녀는 피해자 지원 기금의 설립을 조건으로 몇 가지 계열사의 고용 보장을 제안했다. 냉정한 수학처럼 보였지만 계산의 분자에는 오래된 감정이 올라타 있었다. 그녀는 서류의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다. 진천 화재 지원금 우선 지급. 그 한 줄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가 누군가의 손에 닿기를 기다리는 동안 세상의 분노가 향할 자리를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몰락 속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사흘째 아침, 메모리 카드는 피해자 유가족의 낡은 책상 위에 올려졌다. 그 집의 부엌 시계는 멈춰 있었고 오래된 냄비에는 물이 끓지 않았다. 유가족은 차분하게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민원용 컴퓨터에서 카드의 폴더를 열었다. 압축 파일의 이름은 단순했다. 진천 실행 사진. 파일 속에는 오래된 현장 사진과 보험업자, 공무원, 하청업체를 잇는 송금, 내역, 보상금이 완료로 처리되는 순간의 공문서와 내부 결제 라인이 투명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파일 하나를 선택해 지역신문 기자에게 보냈다. 지역의 작은 신문은 전국의 큰 언론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대도시의 카메라들이 시골 동네로 몰려들었다. 같은 시간, 본사에서는 임시주주 총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입장할 예정이었다.
그는 오랜 권력의 관성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아직 작동할 거라 믿었다. 주 총장에는 직원들이 통제선을 치고 있었다. 장내 방송이 시작되었다. 서강그룹 임시주 주총회는 곧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발언은 예상 밖이었다. 재단 상임이사가 아닌 한 젊은 여성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화재 당시 13살이었고 이후 고아원에서 자랐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한 문장을 읽었다. 이 장부가 공개된 날, 서강그룹의 의결권은 피해자 대표의 손으로 이전된다. 그것은 회장의 서명이 찍힌 사전 공증된 조건부 신탁계약의 일부였다. 장내가 술렁였지만 계약은 유효했다. 공증인의 확인이 주총장 현장에 도착했고 법률자문단은 마이크를 잡았다. 신탁계약은 유효하며 의결권의 일시 이전은 오늘부로 발효됩니다. 순간 수십 년간 회장의 손에서 발원하던 권력이 한 명의 피해자 대표를 향해 이동했다. 그는 단상에 더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젊은 여성은 한 장의 결의안을 꺼냈다. 진천 화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피해자 우선 배상, 공익재단의 완전 독립. 그 결의안은 통과되었다. 재무총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계산에는 이 변수, 피해자의 손에 옮겨가는 의결권이 없었다. 쇠사슬이 끊기듯 연쇄적 사건이 이어졌다. 재무총괄은 배임과 시세 조종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장남은 내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휴대전화 속에는 회장과 나눴던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다. 그 메시지는 그가 오랫동안 승계라는 단어의 심장, 박동에 맞춰 살아왔음을 증명했을 뿐 범죄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회장은 병실에서 두 손을 모았다. 그는 권력자가 아니었다. 언론은 더 이상 그의 표정을 대서특필하지 않았다. 카메라들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담았다. 공장의 정문 앞에서 일한 지 20해가 넘는 노동자들이 인터뷰에 응했다. 우리는 회사를 사랑했다. 그러나 사랑이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 일주일 후 본사는 유리 커튼홀에 붙은 로고를 내렸다. 그 자리에 임시 현수막이 걸렸다. 서강그룹 비상대책위원회. 첫 번째 결의는 회장의 사임서 수리, 두 번째는 계열사 분할 매각의 투명한 절차 공개, 세 번째는 피해자, 기금의 즉시 집행이었다. 시장은 서서히 안정되었다. 분노는 방향을 잃지 않았고 일부는 냉정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견고하다고 믿었던 건물이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었음을 보았다. 그러나 그 건물의 일부 벽돌은 다시 쌓을 수 있었다.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권력이 떠난 자리에서 책임이 태어나는 시작. 회장은 병실을 비워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언론의 관심은 줄어들었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트렌드에 오르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보며 자신이 만든 도시의 라인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다. 옆 침대의 노인이 보던 저녁 뉴스에서 젊은 여성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한 사람의 몰락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가 원한 것은 진실과 배상,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장치였다. 회장은 작은 소리를 냈다. 그것이 탄식인지 안도인지 그는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했다. 마지막 반전은 조용했다. 첫 번째 아내가 해외 투자자들과 맺었던 계약의 부속 서류가 공개되었다. 그 안에는 피해자 기금에 대한 개인 연대 보증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지연하면 그녀의 사재가 먼저 지급에 투입되도록 설계된 조항이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물러난 뒤에도 누군가는 그 공백을 덮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담보로 내놓았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와 존경이 묘하게 겹친 표정을 지었다. 기사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번에는 병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오래된 공동묘지로 차를 몰았다. 진천 화재 희생자 합동묘 앞에서 오래된 열쇠 3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열쇠는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닫아야 할 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었다. 도시는 다시 움직였다.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고 물류 트럭이 도로를 채웠다. 서강그룹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 한 챕터로 옮겨졌다. 사람들은 그 챕터에 줄을 그었다.
권력자의 몰락은 한 사람의 추락이 아니라 한 사회가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줄.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천천히 덮일 때 남은 것은 군더더기 없는 문장 하나였다. 불을 쌓는 속도보다 잘 무너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어렵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과한 공동체만이 다음 문을 연다.